잠깐만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유리수 위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국예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오늘은 약간 유리수 위에서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약간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예정이긴 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연속을 어떻게 배웠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저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은 X는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FA가 정의가 된 다음에 두 값이 같아야 우리는 함수의 연속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 깊게 보면 좋은 게 이제 요 극한의 개념인데요. 극한의 개념 다시 풀어서 쓰면은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f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근데 여기서 그럼 한없이가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야 우리는 한없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딱히 안 됐던 게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약간 x는 2에서의 만약에 극한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2.0001이나 2.000001 또는 뭐 1.9999 이런 식으로 점점 수를 2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게 해도 그냥 y는 0이라는 극한값을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약에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x가 유리수일 땐 1이고 x가 무리수일 땐 0이 되는 함수인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 2분의 3하고 루트 2라는 값이 있을 때 먼저 2분의 3에 만약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얘가 1.5 정도 되니까 뭐 더 크게 큰 데에서 더 다가가면은 1.5 0000001이나 아니면 뭐 작은 데서 다가가면 1.4 9999999 하면서 막 쭉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없이 다가갔을 때 그 1.5 0000001이나 아니면 1.4 999 이런 값들이 사실 유리수냐 무리수냐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온 요 수가 혹시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그럼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 혹시 왜인지 한번 이유 얘기해 보실 분 계십니까? 네, 한번 종성 씨 한 번만. 네네네. 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보통 약간 막 뭐라 해야 될까? 쭉 나열을 하면은 무리수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가가면 무리수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2분의 3 지점에서는 다가가는 게 무리수니까, 근데 저 정의된 함수값이 저 유리수니까 0하고 1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요 2분의 3일 때는 일단 불연속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루트 2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무리수에서는 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뭐 반대로 그럼 이거 다 가는 게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리수에서는 불연속이지만 유리수에서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함수는 연속일까요? 라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요 함수 그러면은 아까 만약에 그 관찰대로 했다면 요 함수가 뭐 무리수에서만 연속이거나 유리수에서만 연속이어야 되는데 요 함수는 일단은 그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그 생각해왔던 그 유리수나 무리수 이런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일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한없이라는 그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이제 약간 엄밀하게 바꿔보고자 합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 한번 봐볼 건데, 그 아까 극한이 이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l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선 가깝다라는 거를 먼저 어떤 값에서 이제 특정하게 거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열린 구간을 만들어서 만약에 요 안에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fx는 l에 가깝다라고 할 거고 요 밖에 있으면 만약에 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요 fx가 l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요 요 epsilon의 값 왜 이래? epsilon의 값에 상관없이 이제 fx는 계속 여기 점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fx가 정의가 될 거면은 일단 x에서 정의가 되긴 해야 됩니다. 이때 요 구간 내에 이제 fx가 있으려면은 요 빨간색 이렇게 구간을 잡은 거 내에 x 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x를 하나 잡아서 뭐 이렇게 쏘아 올려도 얘가 여기 안에 다시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또 x도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고 했으니까 a에서 또 이렇게 구간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만큼 거리를 잡은 다음에 구간을 잡아요. 그럼 요 빨간색 구간 내에 요 구간이 항상 델타가 이런 식으로 항상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니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l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아, 요건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우리는 극한을 엄밀하게 정할 건데 여기서 엡실론이 어떤 값을 갖든 간에 요 공역 정역에 있는 델타 값이 항상 존재를 하면은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엡실론 어떻게 잡든 간에 일단 델타가 존재를 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 함축식이라 해야 되나요? 요 식을 만족을 하면은 우리는 fx는 x는 a에서 극한을 가진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함수의 연속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x는 a가 정의역에 업소로 되지만 함수의 연속이 정의가 될 거면은 x는 a라는 값에서 또 정의가 돼야 되니까 요거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는 x는 a에서 fx는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저 보면은 이제 구에서 이렇게 엡실론만큼 거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여기 잠깐만요. 요 범위 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델타를 적절하게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요게 x는 3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그래서 엡실론만큼 떨어진 요거를 우선 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때 이제 요 엡실론의 값은 이제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얘를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죄송.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fx하고 3의 값이 잠시만. 네, 동비를 말이 안 아니요. 여러분, 잠 1분만 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잠시만요. 그냥 아까 그 여기 부분 다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다가 엡실론을 잠시만요. 이제 여기다 그러니까 구에서 엡실론만큼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다가 이렇게 열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요 값, 요 열린 구간, 요 열린 구간에 들어가도록 하는 x 범위가 이렇게 될 텐데 다시 3에서 요 열린 구간에 있어서 델타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만약에 열린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까 요 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온 거는 그냥 수식을 써놓은 거라 요거는 한 20초 정도, 10초 정도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충? 아, 잠깐 여기서 추가로 그 엡실론 델타 할 때 그 델타가 요 델타가 아니라 요 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만족을 하면은 요 식에서 이제 요게 델타, 요 프라임보다 작고 요 친구가 델타보다 작다 했으니까 요 두 개 곱한 요거보다 작은데 요 식에 의해서 얘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엡실론은 어떻게 잡든 간에 요 델타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잡을 수 있어가지고 x는 3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이 안 되는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끊겨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L에서 이제 엡실론만큼 또다시 떨어져 있다 할 때 얘를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 그럼 딱 요 지점하고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잘못했는데 요 A에서 닫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닫힌 구간에서 열린 구간 요 사이 내에 X가 존재하면은 요 X는 다시 여기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A에서 델타만큼 떨어져 있게 이렇게 열린 구간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서 요 열린 구간 내에 존재를 하게 돼서 우극한은 괜찮은데 이제 왼쪽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x를 만약에 잡는다 치면은 얘가 요 함수 값이 요 구간 내에 없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요 L-엡실론보다 더 작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근데 요거는 델타 값이 어떻든 간에 항상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되니까 요 함수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잠만. 이제 디리클레 함수의 연속성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은 건데 그 앞으로는 저기 안 나올 거라 저거 보면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2분의 3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2분의 3이니까 a를 1.5 그리고 엡실론을 0.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 정의에 따라서 그 엡실론 어떻게 잡든 간에 델타가 존재해야 되니까 만약에 요, 요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라면은 델타는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델타를 0.5라고 만약에 잡는다면은 뭐 2부터 1까지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잘 보면은 여기 루트 3처럼 이제 무리수가 하나씩 있죠. 뭐 0.1로 줄인다고 해도 여기에 루트 2 같은 또 무리수가 있습니다. 아,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뒤부터 한번 다시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점을 여기에 델타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인 잠깐. 요 식을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x가 무리수라면은 여기에다가 무리수를 넣게 되면은 아까 무리수를 넣으면 0이라고 했었으니까 요 값이 1이 되어서 0.5보다 작다는 거에 대한 모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델타를 잡았을 때 그 요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 내에 무리수가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0.5로 잡게 되면은 여기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존재하기도 하고 0.1로 잡으면은 뭐 루트 2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작게 잡아도 그 안에 또 무리수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델타를 어떻게 잡든 간에 무리수는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x에 대해서는 요 잠깐 여기 0.5 그러니까 요 x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요 함수값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니까 디리클레 함수는 요 1.5라는 유리수에 대해서는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논의대로면은 사실 1.5뿐만 아니라 어떤 유리수를 잡아도 다 그 안에 무리수가 존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잡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에서 만약에 연속성을 찾는다고 해도 여기 2분의 3이라든가 아니면 더 점점 좁혀나가도 유리수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리수에 대해서도 불연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실수를 잡든 간에 델타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이 함수는 실수 집합 위에서는 불연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보여주고자 했던 건데 그러면은 방금 그 디리클레 함수에서 이제 무리수 부분을 다 지운 유리수 위에서만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연속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일단 유리수밖에 없으니까 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전부 다 1이 나오니까 사실 저 뒤에 있는 부등식이 항상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x가 어떻게 잡히든 간에 저 엡실론을 어떻게 잡든 아니면 x를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 값에 여기서는 솔직히 관계없이 델타가 아무렇게나 잡아도 다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함수는 유리수 집합 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잘못했는데 잠깐만. 그래서 이처럼 함수의 연속을 따질 거면은 어떤 정의역 위에서 정의됐는지를 봐봐야 되는데 아까 디리클레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무리수에서 0, 유리수에서 1이었으니까 요거는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 무리수부 다 지우고 그냥 유리수만 이렇게 잡아둔다면은 요 함수는 연속 함수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 함수가 왼쪽 그림처럼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x는 1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면은 x는 1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불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애초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정의역 자체에 애초에 1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근데 딱 요 부분만 빼면은 다른 부분 다 연속이죠. 그래가지고 요 함수는 사실상 연속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이 정도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약간 그냥 가볍게만 다룰 예시들인데 하나가 그냥 이거 되게 괴랄하게 생기긴 했는데 요 P분의 Q가 이제 기하 분수일 때 이제 분모만 내뱉는 함수 그리고 무리수일 땐 영인 함수하고 함수가 있고 그리고 자연수 위에서만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잠깐 여기서 얘는 요 0,1 그러니까 요 열린 구간하고 열린 구간 내에 있는 유리수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지. 0,1에서 정의돼서 실수로 가는 함수고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얘가 일단 모든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인 함수인데 요거 무리수에 대해서는 아니지 요 내에 있는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는 연속인 함수가 되거든요. 요게 그리고 추가로 요 왼쪽에 있는 애도 이제 엡실론 델타 저거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요 함수도 분명 자연수 위에 정의돼 가지고 되게 끊겨서 불연속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속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그래서 왜 정확히 이게 연속 함수가 되냐는 한번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따로 저에게 카톡으로 그 물어봐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요 함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수만 다 사라진 부분. 그러니까 요것도 연속 함수니까 그럼 미분과 적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고등학교 때도 연속이면 미분도 한번 해봤고 뭐 적분도 해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번 먼저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유리수만 있는 이런 함수를 0부터 1까지 만약에 적분한다면은 어떤 값을 가질 것 같나요? 혹시 1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니면 뭐 다른 값을 가질 것 같다. 잠시만요. 어, 혹시 그 다른 값을 가질 것 같으면 혹시 어떤 값을 가질 것 같은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저분 먼저. 실수 집합에서 네. 수가 뽑았을 때 유리수가 나올 확률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정확한 답을 적어서 잘모르겠어 혹시 재수 씨? 1 말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요거 값 알기 전에 그냥 적분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은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요 구간 뭐 여기서는 n분의 b-a겠죠. 요거 곱하기 함수값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들의 합을 다 더해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사실 그 닫힌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유리수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사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런 그 왼쪽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집합의 길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A부터 B 요거의 길이에다가 여기 높이가 1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나타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요 길이가 B-A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실제로는 요 길이를 0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아까 왼쪽에서 봤던 거 약간 직관을 가져오면은 얘 쪼갰을 때 얘 계속 쪼개가지고 무한계가 됐을 때 얘가
약간 자연수처럼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쪼갰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어, 요거를 만약에 요게 길이라고 한다면은, 함수에, 그 집합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를 이제, 카운터블하게, 그러니까 가상계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쭉 더하게 되면은 이게 A부터 B 사이에 구간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여기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가져오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유리수도 이제 가산계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모르겠으면 그냥, 요거 죄송합니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알려주기 애매해서. 그래가지고, 마저 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가상계의 원소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얘가 결국에 원소 하나, 이렇게 원소 하나들을 무한번 더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가 이제 요거 길이를 요 원소 하나하나의 길이를 0보다 크게 하면은 요게 무한계니까 얘 A부터 B까지의 적분이 발산을 하게 돼버려서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따라서 0이 될 수밖에 없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미분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사실 미분은 그러니까 적분은 그냥 0만 나오면 되는데, 미분은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정의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정의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분이라 하자라고 한다면은, 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까 정의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만약에 가정하고 간다면은, 요게 아까 봤듯이 그 적분을 했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잠깐, 여기서 f는 그냥 아무런 연속 함수인데, 그럼 라지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얘는 0이 나오니까, 얘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니까 모든 연속 함수는 0이 된다라는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 정리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래서 미분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내용,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리수위에서 연속하고 미분 적분을 다뤄봤고, 자, 이제부터 한번 뇌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선 이제 여기서 되게 별별 거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렵다 싶으면 그냥 엎드려서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x-a나 fx-fa나 보면은 얘가 x하고 a 사이의 거리고 fa하고 fx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집합에는 근데 거리는 집합에 주어져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를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거리가 주어져 있는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를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집합에서 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집합에다 이런 식으로 성질을 추가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얘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잠만. 거리를 준다든가 연산 구조를 준다든가 순서 관계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실수 R을 예로 들면은 우리는 여기서 덧셈이라는 연산 구조로 줄 수 있고 곱셈이라는 연산 구조도 줄 수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X하고 A 사이의 거리도 줄 수 있고,
1보다 2가 크거나 2보다 3이 크거나 하는 등의 순서 관계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집합 그 자체로 이용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성질을 추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성질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게 그 실수에서 아까 봤던 그 열린 구간 있잖아요. 얘를 추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뭐 2차원에서 하거나 3차원에서 하거나 더 나아가 n차원이나 아니면은 그냥 임의의 집합 위에서도 열린 구간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게끔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 2차원을 예로 든다 하면은 요게 약간 그 열린 구간이 여기 경계가 없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없는 집합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얘가 일종이라서 다른 여러 종류의 열린 집합이 있기도 합니다. 그 추가로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거리가 만약에 주어지면은 A로부터 이제 R만큼 R보다 작은 애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아까 열린 집합, 열린 구간을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거리가 주어지면은 열린 집합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왜 보여주냐 하면은 사실 연속함수하고 얘가 관련이 깊은데 요거 x에서 그냥 y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실제로 연속함수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v라는 열린 집합이 만약에 있다면은 뭐 여기서 이제 요 v의 값을 갖는 그러니까 함수 값을 b로 v의 잠만 그럴까? 얘를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놨을 때 이제 요게 열린 집합이라는 게 되면은 F를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약간 요게 안 와닿으실, 요게 무조건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따가 아까 저 했던 정의를 다시, 약간 다시 분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엡실론 델타 논법은 다시 한번 거리가 주어진 공간에서 연속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거리가 없어도 열린 집합을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속함수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저 해보면은 아까 요 친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다 일단 F를 씌울 건데 요거 의미가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집합인데 X, E에 들어가 있는 X에 대해서 요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 됐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도 fx가 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 의미인데 여기 보면은 앞에 fx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요 fx가 여기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할 때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 x가 b에 들어가 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요 뒤에 있는 애를 이제 엡실론만큼 거리가 주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고 F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요거 헷갈리면 열린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FA를 포함하는 이미 열린 구간이고 요 뒤에 있는 애는 이제 아, 자 다시 엡실론 값이 이제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임의로 어떻게 잡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여기에 요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델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요 열린 집합에 대해서 요거에 상응하는 적당한 열린 집합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잠깐만 요거는 먼저 예시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연속을 정의했던 게 이제 요 거리라는 걸 이제 다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열린 구간을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이제 요 열린 구간 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만약에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요 함수는 이제 요 함수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리하면은 A가 U에 잠깐만요. FA가
F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V에 대해서 이제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U가 존재해가지고 요게 요 V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좀 그런데 이제 아까 근데 열린 집합이 그러니까 열린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열린 집합이다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아래 임의의 부분 집합을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도 존재합니다. 얘는 정의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린 구간이나 닫힌 구간 심지어 이렇게 점 하나도 우리는 열린 집합이다라고 이 공간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 공간을 R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아까 디리클레 함수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유리수 A를 잡고 요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잡을 때 요 열린 구간을 요 열린 집합을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여기는 1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정의가 다시 D를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요 정의역 중에 이제 열린 집합 U가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있어서 얘 함수값이 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집합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요, 요 값이 그러니까 A 하나만 넣는 거니까 요 값이 1밖에 안 돼가지고 요 집합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디리클레 함수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유리수에서 연속이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이러한 논의가 그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에서도 성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잠깐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얘 점 하나만 포함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리수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가지고 요 함수는 요런 공간에서는 연속함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요 공간에서는 요 친, 요 친구를 열린 집합이다라고 만약에 해본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제 아까 요 반 닫힌 요 한쪽이 닫힌 거를 이제 열린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린 집합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이제 열린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면 되니까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얘는 여기 닫힌 구간이 이렇게 존재를 해도 요 안에 조그맣게 더 열린 구간 잡을 수 있어서 얘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A에 딱 걸치게 잡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얘를 이대로 쭉 보내면은 여기 A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닫히고 여기 열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A에서 델타의 값을 델타래. 그러니까 열린 구간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A를 포함하게 되면은 사실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요게 만족을 안 해가지고 요 함수는 불연속 함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린 집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함수의 연속성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세미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약간 이쪽 관련해서 더 알고 싶거나 하면은 그 해석학이나 위상수학 이쪽 공부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치겠습니다. 아,